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했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조금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해외 주식 투자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다가 이게 훨씬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시다 보면 미 증시가 떨어진 원인과 코스피가 떨어진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문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글로벌 증시 폭락, 미 증시, 코스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주식시장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위기가 옵니다, 사업에도. 그러면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 이 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뭔지, 또 모르는 게 뭔지 정리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결론에 도출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사고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저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고, 이게 중국에서 비롯됐고, 박쥐를 통해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지고, 손을 씻으면은 예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그 어떤 병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제 유튜브에서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의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주식과 연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전염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염병이 해결이 될 때 그 하락분을 다시 이제 상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주식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식이 될 때쯤이면 다시 주가가 회복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그게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게 언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주식이 회복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저라고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견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최고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 같은 개인들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언제까지 가는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는 거죠. 이제 주가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예상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903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함부로 언급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주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거나, 이 세 가지밖에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사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 중에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부터 먼저 언급을 할게요. 바로 급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급한 자금이라고 하면 좀 있으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다. 좀 있으면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주식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신용대출까지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이 주식에 넣어놨는데 좀 있으면 이걸 상환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무리하게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위험하지 않은 자금을 주식 투자를 해놨고 또 월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단계라면 저는 매수를 할 것을 권해요. 일단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항상 위기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식의 역사를 보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IMF 이런 때에 주가가 정말 쌌어요. 그때 주식을 많이 매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수익률이 30% 정도 나왔고 어떤 영상에서 그걸 인증을 했었는데, 제가 30%에 나왔던 거는 저희 분석이나 어떤 안정적인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유효하긴 했지만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왜 운이 좋았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자기의 실제 실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회를 잘 살려서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알고 있는 건 언젠간 종식이 되면서 반등을 할 건데, 모르고 있는 건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깊을지 모른다는 거였죠. 그럴 때 쓰기 좋은 투자 방식으로 저는 이 스마일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일 투자라는 게 한국에서 제가 정식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디 해외 그 기사를 제가 보다가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가가 이렇게 스마일 형태,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때의 유효한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뭐 산업군 자체가 망가져서 예를 들어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원인을 알고 그게 언젠간 해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쓴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냐면,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금액을 일정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3월 2일이죠. 지금 새벽인데 3월 2일에 50만 원치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치면 한 달 뒤인 4월 2일에 50만 원, 5월 2일에 50만 원 더 빈도를 높이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식을 더 많이 매입하게 되겠죠. 왜냐?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처음에는 첫 달에 50개를 사겠지만 50주를 사겠지만 이게 주가가 5천 원까지 빠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원이면 100주를 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액을 일정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간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됐을 때쯤이면 이제 평균 단가가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낙폭에 따른 매수가 아니라 기간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폭이 깊어진다고 해서 금액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밑바닥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금액이 커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무리해서 자금을 땡겨서 쓰게 되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낙폭이 깊어진다고 해서 금액을 늘리시면 안 돼요. 일정 금액으로, 특히 이제 직장인들한테 좋은 전략이죠. 월급이 딱 들어오면 일부 금액만 적립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 분할 매수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때도 매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매입하는 순간까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이런 떨어지는 이유가 좀 분명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식이 되면서 오를 거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자체가 망해가는 회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사면 되는데 제가 딱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팁은 있어요.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이렇게 깊게 내려간 거는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아니면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큰 기회를 잡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하방 경직성이 낮은 그런 종목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추천해 드리냐면 분명히 나는 이 돈이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자금 흐름 자체가 뭐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하방 경직성이 낮은 걸 해놓으면 최악의 경우에 현금화를 할 때 이제 큰 손해치를 안 보고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런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방 경직성이 높은 종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었냐면 미래에셋 대우 이유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하방 경직성이 정말 높은 종목인데 왜 그런지는 그 영상 제가 링크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원래 보유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매력적인 지금 가격 구간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또 더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더 좋고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뭐 마스크 관련주 이런 거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정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시는 그런 그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정도만 더 넣자면 굳이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통은 이런 전염병에 의한 주식 하락은 제한적이고 보통 전염병이 종식되면서 회복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일 방식의 분할 매수, 금액을 일정하게 기간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되게 안정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주식 투자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종목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높은 미래에셋 UB 같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금 더 이제 미국에서 생기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 전문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버니 샌더슨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미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버니 샌더슨은 좌파죠.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도 좀 극좌,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 샌더슨이 당선이 되면은 주가가 4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슨이 이제 팬 같은 이제 엄청나게 큰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니 샌더슨이 지금 경선에서 하나 이겼는데 그게 큰 이제 미증시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많은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게 그 미국에 있는 한 증시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버니가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니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가장 아픈 강대국이 면모를 못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의료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그래서 미국에 가 계시는 교포분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걱정했던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버니 샌더슨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서 버니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병인 거죠. 이제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버니가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이것도 조금 우려가 많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저도 이제 아주 어릴 적에 잠깐 미국에 살았었지만 버니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버니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이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몇 가지 더 이슈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첫 번째,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가 유례없이 높아서 지금 싼 주식이 없어서 지금 어떤 조정을 받는다.
원래 가치대로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미 증시를 당분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대비를 하신다면은 한국 주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좀 세우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결정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저도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지금 적자 전환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마음을 가볍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은 세일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좀 고민했던 그런 주식들을 좀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요. 저는 조금 미국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